홍성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이 네. 성병 옮긴 사람, 뭐 헤르페스고 뭐건 간에 병을 옮긴 거나 네, 팔을 부러뜨린 거나 네. 네,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이제 결혼 생각 있으신데 서로 네. 간에 우리 확실하기 위해서 한번 뛰어보자. 가자 할 때는 무조건 상세를 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팁이네요. 이제 이혼 병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혼인 취소가 되면 네. 가족관계성법이 아예 안 남아요. 깨끗해요. 예. 그리고 혼인 취소가 유리한 거겠네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완전 유리한 거죠.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내가 관점이 우리랑 좀 다른 게 네. 헤르페스는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고요. 임질, 매독, 에이즈는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병적으로 뭐 이건 중요하고 이거는 안 중요하다 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헤르페스 워낙 많이 걸려서 그쵸. 그거 가지고 네. 뭐라 하면 맞아. 좀 왜냐면은 친한 친구들도 여기 보이거든요. 네. 뭐 했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네네. 네. 저 처음에는 저거 여기 뭐가 이렇게 나면 좀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관점 차이인 게 헤르페스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 의사 입장에서는 헤르페스, 매독, 임질, 또 트리코모나스 이거 다 성병제 여기가 연결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전 사실 다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임질, 매독, 트리코모나스 같은 성병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치료하면은 낫거든요. 정말 제대로 치료해서 완전히 없애면은 막 이게 막 재발이 흔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내 몸에서 나가버리게 할 수 있는데 헤르페스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어디 사냐? 신경절에 살아요. 숨어있어요. 숨어있다가 무슨 일 할 때마다 나오는 거야. 주인님 힘드실 때 얘가 활개를 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 입장에서 또 당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헤르페스가 이 임질 매독보다 훨씬 더 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인생에 그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약간 혼인 취소 사유는 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뭐 매독이나 막 임질이나 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의학하는 그런 성병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숨기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 어허. 네, 그건 당연히 혼인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또 제 생각은 그래요. 매독 임질 같은 경우는 특히 임질은 그 어떤 검사에서도 안 나오고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임질이 과거에 걸렸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검출된 적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면 네. 굳이 결혼할 때 이걸 알려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임질이 되게 심각한 그런 성병인 건 사실이지만 내가 단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서도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임질 이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사랑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임질이 있었을 뿐이야.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헤르페스는 내가 현재 포진이 없는 상태라도 성관계를 했을 때 상대방에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고 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 해서 오히려 고지 의무가 제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서는 헤르페스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네. 이거는 쌓아볼 일이지만. 아, 그렇죠? 근데 네. 그 성병인데 헤르페스를 포함해서 걸렸는데 완전히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있죠. 완전히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이제 성병 중에서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미디아는 여성의 70-80%가 무증상, 남성의 50%가 무증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병에 걸려도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헤르페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성병의 중증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에이즈, 매독, 임질 뭐 이런 거랑 헤르페스랑 내가 이제 뭐 법적인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네. 어떤 처벌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성병이라고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네, 상해죄라는 것 자체가 그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를 한 대 때렸는데, 네. 그죠? 제가 뭐 여기가 이빨에 강냉이가 나왔다, 네. 네, 그런 거랑 그냥 이렇게 탁 친 거랑 처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옮겼는데 그 뭐 이후의 이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발전했다 그러면은 네,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그 경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황당하게
그 남자친구를 정말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좀 화가 나는 거죠. 확 돌변해서 무고죄로 오히려 여자를 고소해버리는.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무고죄가 남자분한테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유는 그 이제 무고죄라고 하면은 제가 뭐 외운 것처럼 네. 하긴 좀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네. 예,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허위해야 돼.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제가 뭐 과자를 훔쳤어요. 그러면은 너 봤어? 하면은 네가 훔친 거 봤어. 증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본 거 자체가 증거예요. 목격자가 증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지금 우기는 나 안 훔쳤어. 너 봤어? 너 봤다면 증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훔치는 거를 비디오로 찍은 거 있어? 약간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너 비디오 찍어서 내가 훔쳐 다시 재생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이렇게 증거는 그 정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누가 칼에 찔려 죽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뭐 나가는 걸 누가 봤다라든가 그 사람 옷에 피가 묻는 걸 봤다라고 하면은 정황에 이런 사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씩 증거가 돼서 이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분명히 고소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물론 이제 엉터리 고소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것도 주의해야죠. 네. 내가 평상시에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뭐 그런 성관계 같은 것도 거의 뭐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이 녀석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걸렸다. 그런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 있을 거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거에 맞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진료 기록을 떼보면은 그전엔 뭐 진료 받은 기록이 없다든지 아무튼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무고죄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증거가 없다 그래서 너 거짓말 하는 거야, 너 허위니까 무고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전 여자친구한테 이제 헤르페스를 옮겼어요. 그때는 잘 넘어갔어요. 그때는 뭐 사랑하니까 잘 넘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거 알고 보니까 이 헤르페스 임신할 때 애기한테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더라. 난 너 때문에 무서워서 임신을 못 하겠다. 너 이거 다 책임해라. 책임져라. 그래서 고소를 하겠대요. 예전에는 잘 넘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제 고소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지 또 처벌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무섭네요. 네. 근데 원래 고소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네요. 옛날에 사이 좋을 땐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상 이 가해자들이 하는 가장 그 흔한 수법 중에 하나가 옛날엔 안 그러다 왜 지금 그러니? 그치. 근데 옛날엔 안 그러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고소 가능성, 처벌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헤르페스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그 한 번 그냥 입술에 살짝 올라왔었어요 라는 정도에서 만약 고소를 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이가 참 좋아서 그때는 내가 계속 넘어갔는데 지금 약간 마음이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그 당연히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기소윤리의 선에서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포진이. 근데 괜찮아 이거 콘돔 끼면 끝나 괜찮아 라고 했는데 정말 콘돔만 끼면 괜찮은지 이렇게 잘 물어보더라고요. 동의한 사람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까지였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괜찮다 그랬고 여자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했는 이 마음인가요? 그 정도면은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성인들이 하는 거면은 자기가 뭐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안 한다 그랬는데 진짜 괜찮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처벌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제 이거를 그 증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증명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 그 증거라면 대부분은 이제 그 후의 증거. 그쵸. 카톡 같은 거. 야, 네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나 억지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증거들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실제로 이게 헤르페스가 제가 이렇게 많이 다루게 된 내용이 그 변호사님 그거 아시나요? 2020년도에 어떤 유명한 약사 유튜버가 자기가 헤르페스 있는 거를 숨기고 네. 나는 콘돔 없이는 성관계하지 않겠다라고 여성분이 말했는데도 이제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여성분이 헤르페스 2형과 그 다음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레티쿰이었는 것 같은데 요런 이제 감염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고소한 사건이고 사실 이런 거 하고서 사실 굉장히 많이 헤르페스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오히려 우리가 또 그러게요. 알게 된 것도 네. 있어요. 네. 네네네. 대부분 이제 내가 성병을 많이 옮겼다고 했을 때 이제 나는 근데 정말 그런지 몰랐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몰랐다라고 얘기 한마디 하는 걸로 다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주변 상황들을 증거들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이 약사는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본인이 약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사실 제가 괜찮아. 이 사건 네,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 문자를 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증상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은. 네, 그래서 그게 문자 메시지로 증거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사실 그 현재 포진이 막 활성기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처럼 나는 증상만 알고 있었지 내가 이게 성병이라는 건 몰랐다 라고 변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뭐 그분은 약사였으니까 예, 그런 전문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재판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평소에 없던 증상이 맞아요. 그것도 성기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병이다라는 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성병이 있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이런 경우 내가 성병이 있는 것 같고 이거 한번 옮을 수 있겠는데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난 몰랐으니까. 네. 난 잘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옮는 건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의 그 행위에 대한 의사와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정도의 차이겠지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몰랐던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병원 그러니까 완전 무증상이에요. 맞아. 아무것도 나는 뭐 몰랐어. 네, 그래서 병원도 안 가서 맞아. 당연히 그러니까 성관계도 마음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완전 과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의가 있고 확정적인 고의가 있고 미필적인 고의가 있고 그거보다도 인식이나 안 의사가 되니까. 정도가 떨어지면 과실이라고 보는데 이제 내가 성병에 걸린지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과실이잖아요. 과실로 상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처럼 과실범을 처벌하는 기준은 네. 이 사람이 부주의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할 때 앞을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었는데 내가 핸드폰을 봐서 차를 박았다. 이건 과실이지만 내가 앞을 잘 보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걸린지 아예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조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론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처벌은 안 되겠죠. 처벌은 안 된다. 실제로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이런 성병 전파했다고 실형 선고받는 경우가 있나요? 집행유예도 징역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 실형이라고 보거든요. 집행유예만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는데 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얘가 사고를 치면 그게 부활합니다. 집행을 그치. 유예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그래서 새로 사고를 친 거에다가 옛날 집행유예 받은 거 이게 플러스가 돼서 다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위자료 이런 거는요? 왜냐면 이 여자분이
계속 헤르페스가 반복될 거라서 병원도 가야 되고 정신적 충격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당장 금전적인 거 우리 또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민사소송. 아 맞네. 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 민사 넘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위자료 받은 일 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 있던가요? 저는 다뤄본 적이 없지만 네. 충분히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거라 그쵸. 생각해요. 결국에는 증상과 어허.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한 행동, 예, 교제 기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 가사는 예, 그게 있는데 위자료는 솔직히 이제 책정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근데 위자료에다가 네.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치료비가 치료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사실은 병원에 가서 받은 치료비도 그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이걸 낫기 위해서 내가 다른 치료를 한 것도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는 게 면역을 그 키우기 위해서 그쵸. 뭐 여러 네. 가지 치료하는. 교통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겠죠. 병원 찾아다니려고. 그러네. 병원 가려면 또 유명하다는 병원. 네. 언니스 같이 택시 타고 와야 되는. 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너무너무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변호사님 만나서 외래에서 우리 환자분들이랑 원장님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돈 받아낼 수 있어요? 내지는 반대로. 원장님, 저 이거 남자친구가 저를 가만히 안 둔다는데 전 정말 몰랐어요. 진짜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또 어떻게 조언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멋진 변호사님 뵙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아유, 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법적인 문제를 또 자문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분을 알게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또 우리 저희 고객분들,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참, 그 유튜브를 제가 하고는 있지만, 네. 네. 그 뭔가 유튜브를 집에 비유하면 저는 거의 초가집 수준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네. 아닙니다. 아파트 정도 아니요, 되잖아요. 아니요, 네, 전혀요. 네, 전혀요. 저희 초가집 네. 두 분이 만나서 우리 한번 아파트는 아니지만 작은 빌라 하나 짓는. 빌라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어쨌든, 작은 빌라 한번 만들어보죠. 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 AS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 네네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아, 그리고 제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했지만, 네. 예, 제가 지식이 좀 딸려가지고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또 겸손하기까지. 네. 네, 댓글로 그럼요. 남겨주시면 좋고, 그럼요. 그리고 뭐 지적해 주시면 제가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혜진이었습니다. 네, 홍성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